예, 3월 2일 토요일 주간 시황 두 번째 5%입니다. 자, 날씨가 어제 오늘 좀 쌀쌀해요. 자, 근데 시장은 엄청 핫합니다. 아침 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제 미국이 특히 나스닥이 드디어 신고가를 냈습니다. 사실 미국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지금 거의 다 신고가가 내고 있는 그런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어제 이제 미국이 올랐던 이유, 즉 AI와 반도체 확산이 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향후 예상과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주도적으로 확고하죠. 추세 보기 쉬운 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국 반도체를 사야 된다. 그리고 뭘 사야 될지도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주간 시황 첫 번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3월장에 들어가는데 항상 달이 바뀌면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초기에 살짝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괜찮죠.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저런 주변 조항이 너무 좋습니다. 예상을 해볼게요. 내용들은 밸류업이 지금 하고 있지만 수급도 살짝 교란돼 있지만 시장의 변화를 보고 수급 분석을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자, 중국도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만 사실 못 오른 게 맞아요.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머징 차별화 기대하면서 전략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가 상승을 할 때, 상방을 볼 때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이쪽 보면 주도주, 주도 섹터는 확고하죠. AI 플러스 반도체. 우리나라 못 갈 거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로 주도주 부상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올랐는 부분은 어제 데일 컴퓨터 아시죠? 자, 데일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PC의 대표적 주자입니다. 예전에 휴레패커드도 있었지만 어제 데일이 신고가를 시원하게 냈어요. 실적도 물론 좋게 나왔지만 AI가 확장이 정말 되고 하반기에 제가 AI PC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레노바도 중국 얘기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10월 상당히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고 지난주에 ARM,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하면서 반도체, 한국 반도체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AI 빅뱅이 확장이 좀 속도전이 되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그래서 반도체 견인을 이끌었던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미국장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나스닥이 16,274 2021년에 갔던 고가를 벗겼습니다. 드디어 S&P 500이랑 다우랑 같이 신고가 내고 있고요. 어제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4개월 이후에 경계를 하고 있어도 횡보 등락매도 좋은 거고 그렇게 해도 정신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히려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엔비디아도 물론 신고가입니다. 주도주는 확고한데 종목들이 보시면 계속 확대가 돼요. 원래 대형주가 있고 주도주 잡고 있으면 그 뒤로 확대되면서 중형주, 소형주 넘어가는 흐름이 되게 좋은 사이클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도주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종목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국이 제가 PC 물가가 살짝 부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CPI에서 걱정됐던 부분이 PC 물가가 컨센이랑 나오면서 준비를 좀 했다 볼 수 있고 어제 나왔던 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 미국은 서비스업이 대표라 했습니다. 70% 이상이고 제조업은 지금 2차 전지나 작년에 올해 반도체를 키우고 있지만 미국 GDP의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랬던 ISM 지수가 살짝 약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어요. 자, 미국의 소비나 소매 매출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컨센보다 살짝 약하게 났다고.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냐가 아니라 PC 물가 이런 거 보면서 물가 잡히네 이렇게 경기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제가 4.3이 살짝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4.3이 4.2m 더 떨어졌어요. 자, 시장금리 떨어지면 어떻죠? 당연히 정시는 좋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제 정시 상승에 금리도 도와줬다 볼 수 있어요. 자, 경기와 금리가 나쁘지 않고 좋은 그런 상태고 연준 위원들은 계속 똑같습니다. 금리나 급할 거 없고 어제 이제 이쪽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1분기 그 GDP 나오에서 보는 흐름은 2%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정시가 상승하는데 힘을 줬다가 볼 수 있습니다. 살짝 꺾였죠. 이거는 계속 실시간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금리 부분 살짝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제가 금리나 기대가 늦을수록 좋다 했어요.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3월달 한다 했다가
연준이 바라는 것보다 시장이 좀 빨리 해석해서 충격이 중간중간 왔잖아요. 실망할 때마다. 근데 지금은 다 보시면 자, 5월 달에 금리, 3월 달은 당연히 안 하고요.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20%입니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고, 자, 6월 달에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자,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 60%까지. 그 6월 이후에 한다 그랬으니까 시장이랑 연준이 같은 속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눈높이가 맞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정시에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건 뭐냐? 제가 금리 인하를 직접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 올 수도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할 만큼 미국 경기 안 좋아?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경기가 좋아요. 생각보다 계속 좋게 나오는데 되게 신기한 케이스거든.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 미국 경기가 좋은데 원래 제가 2022년, 2021년에도 뭐 금리 인상이 그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했다가 파월이 사는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022년에 그걸 돌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샤오실의 바보란 거잖아요. 경기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나 경기에 충격을 주는 경우인데 지금 물가가 하락합니다. 꾸준하게 작년 11, 12월부터 잘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도 그에 맞춰가고 비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용과 소비, 미국의 경기를 보는 이 지표가 좋아요. 연착륙은 물론 되지만 잘 버티고 견조한 편입니다. 자,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를 올려놨는데 고용이나 소비가 견조한 편이야. 물론 여기에 뒷배경을 설명할 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연준이 바라는 대로 상당히 판타스틱한 결과입니다. 상당히 판타스틱하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정시는 거기에 화답한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6월 이후에 금리는 인하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는 게 경기가 좋다는 게 베이스에 깔릴수록 괜찮다는 게 깔릴수록 말했잖아요. 이제 11월 달에 정치적인 파월이 살짝 바이든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인슈런스 컷, 경기는 괜찮은데 미리 금리 좀 낮춰줄게. 이런 게 인슈런스 보험적 컷이고요. 자, 요거는 새롭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중립금리 좀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중립금리는 뭐냐면 미국 경기가 버블이 되지도 위축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 지금까지 봤던 수년간 봤던 중립금리는 2%대입니다. 요번에 PCE가 연준이 봤던 물가만큼 나온 거예요. 이제 금리나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조심을 하고 싶을 뿐인데 이 중립금리가 원래 2%대에 맞추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그만큼 미국의 경기 체력이 좋은 거예요. 중립금리가 상향한다는 얘기는. 그럼 금리를 빠르게 급하게 안 내려도 이 성장이나 어닝이나 AI 쪽으로 미국 경기나 이쪽 그 자산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살짝 안 내려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의외로 막 올라가죠. 증시들이. 약간 유동성 장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근데 이게 어차피 2000 후반 넘어와서 트럼프 때부터 글로벌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경제학 원칙이나 그런 이론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실전 투자 측면에서 시세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 잘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했는 것처럼 금리나 하더라도 물론 그때 현금화 좀 시키긴 하겠지만 현금화 비중을 줄일 정도로 정시가 괜찮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금리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꾸준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글로벌 정시는 어제도 한번 제가 나라별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든 동남아든 그 중국 우리나라 빼고 자, 중국 우리나라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 자,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맛집을 숨겨놓기 때문에 반도체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정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를 볼 때 제가 추이를 보고 기술적 분석, 스토리, 매크로 다 보고 있지만 주도주와 주도산업 확고한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 걔들만 보면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약간 차이 있겠지만 정시나 어떤 기술적 분석은 근본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도주 이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미국은 지금도 살짝 과일이다, 뭐 AI 떨어지는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 종목을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어차피 제가 800불, 900불 그랬어요. $1000 기준으로 그 전에 좀 팔 건데 뭐 뒤에 이제 시간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820불이에요. 신고가 났습니다. 주도주 확보한 거죠. 그냥 가져가세요. 3월 달에도 엔비디아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전설왕 나와서 막 설파하면서 그럴 거야. 지금 버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기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나 AMD도 신고가 났어요. AMD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따블났습니다. 잘 가져가시면 되고, 살짝 MS가 좀 눌려 있어요. 하지만 신고가 날 거라 보고, 어제 보시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애플이랑 그 테슬라가 조금 빠져 있잖아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AI랑 이쪽 로봇을 키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절치부심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 CEO가 머스크 형이 그 MS 오픈 AI의 그 알트먼을 공개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들어갔어요. 작년 11월 기억나시겠지만 오픈 AI가 원래 비영리 법인을 말이에요. 비영리 법인이라서 초기에 투자도 잘 안 받고 그랬는데 그 MS가 들어와서 알트만의 전두주의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7조 펀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정말 커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또 바이든도 필요한 면이긴 한데 AI로 점점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초기 때 오픈 AI 멤버가 머스크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자기 원칙이랑 다르고 이런 법적인 부분을 들어서 오픈 AI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챗GPT 5가 올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나온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챗GPT 5는 AI보다 더 무서운, 인간과 더 가까워지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될 수도 있다는 초기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목 세우면서 머스크가 오픈 AI의 흐름을 한번 끊어보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버블이 되고 뭔가 정도 속도에서 너무 날아가 버리면 저도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약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은 분위기가 붙었어. 이럴 때는 굳이 놔둘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알트만이 말했던 $7조 대한 AI 빅뱅을 위한 아주 거대한 규모의 펀딩 승인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과 머스크가 오픈 AI를 지금 대놓고 이제 저격을 하고 소송까지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약간 공공의 적이 된 분위기 오픈 AI가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거냐?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상 우리는 계속 중심에서 엔비디아나 이쪽 주도주를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는 확고하다. 추세 좋다. 그 제가 지지난주에도 ARM, SML, ASML, 마이크론도 신고가 났어요. 이 넘버 3가 우리나라 못 갈 이유 없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전도 좋을 거라 봐요. 자, TSMC가 ADR 있어요. 대만은 쉬고 했지만 미국에 상장된 ADR 있습니다. 그 삼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삼전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 났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금융도 좋고 금융 시스템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바이오도 괜찮아요. 바이오텍도 올라갔고 로봇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로봇주들도 상망을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냥 99% 수급 문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미국은 주도주 홀딩, 우리나라는 다음에 올 차례를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거니까 지금 장세는 되게 좋은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러셀 2000을 보는데 얘도 신고가 났어요. 자, 러셀 2000 중소형주 가게 되면 기본인 미국보다 약간 뒤에 있는 이머징 쪽으로도 흐름이 좋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기대하는 면에서 코스피가 더 좋은 면입니다. 다 좋은 면이 사실 많은데 뒤에 살짝 경계할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전략대로 잘 가져가자. 자, 그래서 지금 갈 때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정도와 속도를 본다 그랬는데 AI는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되고 속도적으로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 지금 즐기시면 되고요. 자, 제가 보는 건 달러예요. 달러가 여전히 103포인트대입니다. 다 달러가 사실 1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달러가 떨어지면 글로벌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상승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달러가 안 빠지는 이유가 달러가 지금 금리도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유로랑 엔화, 자, 유로존과 일본 증시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경기가 아직 안 좋기 때문에 이 엔화나 유로가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정시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달러 약세를 살짝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보고 그렇게 되면 전체로 정시는 더 좋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금리 인하할 때 살짝 조심하겠지만 인슈런스 컷이라든지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하는 정도는 제가 조절하겠다. 자, 그리고 얘들이 우리나라 이창임 총재도 말씀드렸지만 20이라든지 한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리나 미국 되기 전에 사전에 금리나 가능한 거는 정시에 좋습니다. 좋은 게 되게 많죠. 정시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월 정치 경제학상 자, 미국의 대선까지는 큰 상방 모드로 저는 미국 보고 있고요. 큰 흐름상. 하지만 제가 5월달
지금은 3월이기 때문에 2달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4월 총선도 봐야 되겠지만 5월 달에 FOMC가 있어요. 자, 그리고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까지는 미국은 단기적으로 나쁠 흐름이 별로 없다. 나쁠 게 뭐 있을까요? 유가가 지금 80불이에요. 사우디 감산한다 그러고 중국 경기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주도주가 확고하고 정시가 좁고 굵게 가고 있습니다. 좁고 굵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감안하는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뭐 영향 크게 주고 있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가능성을 봤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는 여야 합의됐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또 넘어갔어요. 잘 됐죠. 그래서 미국은 주도주는 그냥 홀딩하자. 제가 봤을 때 뭔가 조금 과도하다 싶을 때는 말씀드릴 때는 부분익절하자.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을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중화권 중국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대만도 따로 노는데 일본도 좋고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살짝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2년 3년 계속 실망했지만 지금 미국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싼 거를 찾는 울가 자본들이 있습니다. 외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 4일부터 중요한 양효가 있어요. 이게 또 경제적으로 리창 총리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진핑을 봐야 되겠지만 3월 달에 EM 차별화되는 거 중국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중국을 전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중국 투자 대상은 아닌데 우리나라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얘들도 바닥에서 반등 주거나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차례라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가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이번에 간만에 긴축적으로 낮췄다 했잖아요. 급하게요. 그런 것들은 부양책이 좋은 거죠. 자, 대만은 뭐 TSMC, ADR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신고가 잘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TSMC, 하이닉스 동맹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빅뱅이 되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3전도 괜찮아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나 HSM 관련해서 HBM이죠. 3 같은 부분에서 확장될 수 있는 소부장들 잘 가지고 계십니다. 됩니다. 하이닉스 통해서. 자, 일본은 살짝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또 계속 신고가예요. 뭐 지금 34년 만에 4만 달러 넘었거든요. 니케이 225 넘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일본은 사실 그동안 엔저, 이건 저는 엔저는 미국과 짝짝꿍이라 봅니다. 미국과 짝짝꿍이라고 2020년 보고 있고 미국이 용인해 준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계속 풀었고 작년 초부터 밸류까지 하면서 강압적으로 기업 주가를 반등을 시켰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도주는 뭐죠? 일본도 확고한 주도주는 7인의 사무엘에 나왔던 반도체예요. 자, 반도체다 보여드리면 도쿄 일렉트릭이 뭐 미친 듯이 올라와서 어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 보세요. 또 올랐죠. 금요일 날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자, 어드반테스트 얘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날 수 있는 분위기고 뭐 미국도 참 일본도 반도체는 계속 주도주다. 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외국 자본이랑 큰 자본들이 미국, 일본에 들어와서 일반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번 혼다도 임금 올린다는 얘기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 서민들로 그 수요가 갈지를 보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진짜 일본 서민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소비를 늘립니다. 그럼 얘들이 바라고 바랬던 인플레가 2%까지 올라왔고 민간 소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재료금리인 금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엔화가 돌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정시는 선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개인들한테 뜨는 거예요. 물론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봐야 되는 분위기인데 일본도 수급상 MZ 젊은 사람들이랑 노령층까지 지금 정시에 엄청나게 분빈됩니다. 수십 년간 조용했잖아요. 수급이 살짝 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또 화랑되면 거기다 밑에 샀던 빅수급이 때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수급 변화를 2020년, 21년 같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한번 수급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와 엔화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하면서 일본은 신고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순환 되는 빅수급들의 선순환 작용입니다. 자, 앞에 미국, 뭐 중국 다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을 봐야 되죠. 자, 한국은 언제 오느냐? 한국은 언제 오느냐? 자, 이틀간 우리 쉬고 할 때 미국을 보면 반도체 안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밸류업 때문에 6월달 올라서 성장주 덜 올랐다지만 지수가 이제 3전이나 반도체가 움직이면 3월도 추가 상승 가능한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자, 물론 제가 달 바뀌면 내가 항상 체크를 한다 그랬지만 수급이 따라줘야 돼요. 외국인 수급이 따라줘야 되고 이렇게 눌러놨고 못 오르게 했던 우리나라의 수급이 바뀐다.
반도체나 성장주로 외국인 수입이 바뀐다. 그 3월 좋아요. 우리나라. 그럴 수 있습니다. 확률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원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뿅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두 달 오르고 한 달 쉬고 한 달, 두 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포인트상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3월도 기대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거 잘 보시죠. 자, 미국의 분위기가 잘 받쳐주고 있다. 어제는 델과 HP, 시티은행까지 메모리 쪽 좋게 대기하면서 확상 얘기를 했다. 자, 2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저 PBR, 코스피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중장투로 포석을 깔고 뭐 기아차 같은 거 주어라 더 살 수 있겠지만 충분히 반도체 포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이제 조금씩은 마수를 보일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기간은 그렇다 했잖아요.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연기금이 또 이제 저 PBR 인덱스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돈 없는 특히 일반 기관은 코스닥을 계속 팔았잖아요. 비중 교체한다고. 코스닥 이런 걸 팔아서 별로 샀기 때문에 안 좋게 눌렸던 부분이지만 어때 이양력이 작고 단단한 부분이니까 저는 추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아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정도는 한번 포트를 넣으려고 제가 결정을 한 상태고 타이밍을 볼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가 볼 때 스마트한 개인을 봐야 되는데 작년 두 달 동안 십몇 조를 팔아놨던 개인들이 올해 1월달, 2월달에 성악개미로 많이 가긴 했어요. 몇 조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막 몇 배 레버리지라든지 선물옵션 파생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타 치는 분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나 가신 분들은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전율 샀다 팔았다가 많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져요. 정말 좋을 때는 주도되는 섹터를 홀딩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외국인 흐름이나 이런 분위기상 예탁금이 점정되고 그래서 56조까지 올랐다고 그랬어요. 분위기 보이면서 3월 성장에 대해서 슈팅을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은 저는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시죠. 자, 그 비트코인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 주간 1방송에 찍었던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소부장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삼성전자 7만 초반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전이 전고점 10만 원 가면 40% 수익 나요. 40%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한의수도 제가 40, 50% 말씀드렸는데 전자도 늦게 간 게 우리 지금 차례를 주고 있는 그런 거라 봅니다. 자, 12630 보시는 분은 이게 살짝 올라갈 것 같죠. 어쨌든 또 타이밍 말씀드릴 거고요. 자, 주포 주도주는 상승장이 항상 필요하다. 자, 주포는 외국인이 있었지만 밸류업 가 있었지만 주도주가 또 성장주 반도체로 올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이 보시자고요. 자, 3월 시장 변화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까 바이오나 로봇 말씀드렸잖아요. 로봇도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살짝 늦긴 하지만 반도체 메인으로 가고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정시에서 종목을 잘 골라서 우리는 큰 거 위주로 빅수급 위주로 포트를 꾸리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에서는 기아를 제가 보이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전주 주간시장 보시면 자, 외국인 2022년부터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리는 삼정 갔다가 빠졌다가 2차전지 갔다 빠졌다가 반도체를 꾸준히 사고 있는 이 개인과 외국인의 이 수급 사이클의 원리를 제가 주간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큰 흐름 보시고 큰 자금 보시는 분들은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정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비트코인이 제가 좀 많이 했죠. 예전에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작년 우리 시황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올해 좀 봐야 되는 그 코인 자산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스몰, 0, 그다음 U, MG가 많이 하죠. 변동성도 심하고 단타도 많이 칩니다. 자, 근데 3만 달러에서 4만 원 박스 돌파해서 지금 6만 달러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미 환율 때문에 신고가 났습니다. 8천만 원 넘어갔는데 일단 기준은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6만 달러, 지금 6만 2천 원이거든요. 이번 주도 아마 올라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올라갔던 이유가 뭐죠?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에 나왔던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현물 ETF 승인됐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4월 달에 4년마다 오던 반감기 비트코인 수를 줄여요. 그러면 그 뭐죠? 액면 그 자산 소화하듯이 코인도 이제 희소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을 노리는 거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 기준 1억 5천까지 본다 그러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6만 불 근처에서 살짝 등락이 있을 거고 4월 뭐 20일인가 이 반감기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럼 3월 달과 4월 초까지 흐름 볼 때 저는 신고가 도전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6만 9천 불이 전번에 신고가였어요. 자, 그러면 7만 불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샀다 팔았다 보다는 그런 흐름 보시면서 3월 4월 달에 올라갈 때 자, 부분 익절하시라. 꼭지에 못 팔아요. 꼭지 못 팔고 2년 3년 만에 겨우 본전됐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다른 거 왔다 갔다 하다가 손실 안 부분 안 보게 한 되게 고마운 자산입니다. 예, 고마운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올라갈 때 꼭지에 다 팔라 하지 마시고 적절히 부분 익절 하시는 게 3, 4월 달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으로 개인 자산이 살짝 분산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금요일날 빠진 분도 제가 살짝 보이는데 어쨌든 정시가 돌아오고 주도주 쪽이 확고합니다. 확고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오히려 돌아올라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는 보기 때문에 우리 정시도 좋죠. 그런 면에서는 뭐 비트코인 살짝 빠지는 것도 예한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이 신고가 나면서 확장되는 흐름, 분위기 되게 좋은 흐름 말씀드렸고요. 살짝 경기하거나 금리나 대선이나 엔비디아 5월달까지 보는 단기 시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까지 한 번 더 체크드렸고 한국의 3월 추가 상승하지 이유까지 말씀드렸어요. 꾸준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큰 흐름 잡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종목이나 섹터까지 얘기를 참고로 드리잖아요. 우리 하는 것도 공유하고 차원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비트코인까지 제가 보는 자산이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섹터와 테마는 세 번째 한번 또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